중개사가 전화했습니다. 장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다고, 팔 때가 되었다고 조언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개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내놓자고 재촉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거절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라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제야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 전보다 2억이 내려간 가격이었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그때 팔았어야 했다고, 중개사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 많은 중년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팔아야 할 때 팔지 못하고 미루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각본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 공통 행동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통 행동은 조금만 더 오르면 팔겠다는 욕심입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큰 수익이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지금 팔라고, 충분히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망설였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오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더 오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2억은 더 벌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기뻤습니다. 기다리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왕 기다린 거 더 오를 때까지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몰랐습니다. 그게 정점인 줄 말입니다. 여전히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지 못했습니다. 지금 팔면 정점 대비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독이었다고, 충분히 올랐을 때 만족하고 팔았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행동은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박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박 선생님은 15년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당시 가격이 높았습니다. 비싸게 산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대출을 갚았습니다.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15년 전과 비슷했습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허탈했습니다. 15년을 고생했는데 수익이 없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산 가격인데 그 가격에 팔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15년 전보다는 올라야 팔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더욱 팔 수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더 큰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갇혀버렸습니다. 지금은 65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차액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참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봤다고, 때로는 손해를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함정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행동은 자녀에게 물려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녀가 셋 있습니다. 모두 출가했습니다. 이제 부부만 큰 집에 삽니다. 불편합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갑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팔지 못합니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그 집이 나중에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팔면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정 여사님도 미안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그 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 삽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관리비가 부담되어도 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이 집을 원할까? 자녀들은 각자 자기 집이 있습니다. 부모 집이 필요 없습니다.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 받고 싶냐고 말입니다. 딸은 난처해했습니다. 솔직히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데 부모 집까지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편한 집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참아왔는데 정작 자녀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희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집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찍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더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했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자녀보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심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통행동은 이웃이 아직 안 팔았다는 동조심리입니다. 최 선생님의 경우입니다. 최 선생님은 같은 단지에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졌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연히 집값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팔까 고민했습니다.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무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만 팔면 바보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웃 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지금 파는 사람은 후회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이웃 김 선생님도 동의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판다고, 최소 2억은 더 올라야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두가 안 파는데 자기만 팔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팔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처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더 오를 때 팔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팔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웃들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최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따라하다가 같이 망했다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5번째 공통행동은 이사가기 귀찮다는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이웃도 다 압니다. 동네도 잘 압니다. 살던 집이 제일 좋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팔면 큰 돈이 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차액이 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팔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망설입니다. 이사 가는 것이 너무 귀찮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쌓인 짐이 많습니다. 정리하는 것부터 막막합니다. 이사를 하려면 짐을 싸야 합니다. 청소도 해야 합니다.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계약도 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새 동네에 적응해야 합니다. 새 이웃을 사귀어야 합니다. 새 마트를 찾아야 합니다. 병원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두렵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는 게 편합니다. 돈보다 편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지금 팔면 2년 전보다 훨씬 적게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팔지 못합니다. 이사가기 귀찮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왜 이런 행동들이 위험할까요? 첫째, 타이밍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결단하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가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욕심, 손실 회피, 동조심리, 현상 유지 편향, 이런 것들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깁니다. 셋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단력이 떨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못하게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얼마까지 오르면 팔겠다고 미리 정하십시오. 그 목표에 도달하면 무조건 파십시오. 더 욕심내지 마십시오. 계획대로 실행하십시오. 둘째, 손실을 인정하십시오. 때로는 손해보고 파는 것이 맞습니다. 본전 생각하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보다 자신을 우선하십시오. 자녀는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 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넷째, 남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웃이 안 판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독립적으로 결정하십시오. 다섯째, 행동하십시오. 귀찮아도 움직이십시오. 이사가 번거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귀찮음을 참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아질 거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충분히 좋을 때가 최고의 타이밍입니다.